최근 DC에 올라온 승리 교도소 동기 썰이 화제가 되었다. 승리는 교도소 방에서 운동 열심히 했다고 하며 겨울에는 추워서 거의 안 씻었다고 한다. 그리고 몸에 털이 많다는 증언을 했는데 글쓴이는 추측하길 아마도 제모 받다가 안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글을 그대로 읽자면 방에서 꼬맹이랑 주짓수 많이 함, 하루 칼로리 계산해서 먹음, 밥이 너무 맛없으면 그냥 빵으로 때우고 뿔면 같은 건 절대 안 먹음. 여기서 뿔면이란 교도소 문화 음식 중 하나로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이나 생일인 사람이 있으면 먹는다고 한다. 컵라면을 일단 사이다에 불린 후 김치, 떡갈비, 햄스프 그리고 고추장과 물을 넣은 소스를 만들어 버무려 먹는 음식이라 한다. 아마도 승리는 너무 가공식품이라 살찐다고 안 먹지 않았을까? 정신 못 차렸는지 술, 여자 엄청 좋아함. 여자친구랑 여동생이 접견 자주 옴. 도서 10권 풀구매함. 특히 VMAX나 맥심 같은 잡지류. 수발업체에 돈 몇 천만 원 써서 자기 앞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사동 사람들 앞으로도 오게 함. 그래서 만화책 하루에 50권씩 본다고 함. 글쓴이는 블랙밀크라는 책을 덧붙였는데 이것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없다. 그리고 노인들 엄청 싫어함. 한 노인이 잡지 구해달라고 계속하니까 뒤에서 저 노인네가 잡지 구해달라고 지랄하네 라고 말했다고 함. 출소하기 전에 사동 돌면서 사인해주고 감. 특혜는 없음. 다만 굳이 있다면 온수 목욕할 때 혼자 샤워하게 해줬다고 함. 독거방 쓰기 싫다고 해서 중방으로 감. 출소할 때 기자들 안 올까봐 은근히 걱정했다고 함. 멤버들이랑 다 틀어진 건 아닌 것 같음. 근데 지디랑은 100% 손절이고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함. 다른 멤버들은 전부 형? 이라고 부르는데 지디는 그냥 지디라고만 부른다고. 예전에는 지인이랑 전화도 됐는데 운동장에서 전화할 때 들어보면 멤버 소식 물어본다고 함. 탑달 간다는 뉴스 들었다. 탑형 요즘 뭐하냐, 태양형 뭐하냐 이런 식으로. 중증이 공장층인데 자칭 깡패라고 하는 애들, 그중 명은 강화도에서 깡패, 무튼 그 사람들이 승리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처세한다고 함. 그래서 관복 새로 주거나 고급 반팔티 챙겨주거나 TV 보다가 자기 출연한 거 나오면 크게 반응함. 그리고 직원들도 승리 궁금해서 가끔 구경하러 옴. 생각보다 키가 더 작음. 이 외에는 이미지 관리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착하고 재밌는 동네 형 느낌이라고 함. 이어서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글쓴이가 추가썰을 풀었다. 황호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승리 추가썰을 고정 닉네임으로 쓴다며 글을 시작했다. 자기 출소하기 전에 사동 돌면서 악수하고 사인했는데 한때 자기 사인 인터넷에서 20만 원에 팔렸었다고 자랑하다가 시무룩해진 운동장에서 몸 좋은 이천 꼬맹이 깡패 있었는데 같이 런닝하고 턱걸이함. 뒷방에서 뒷방 사람들이 막걸리 만들어 먹다가 걸려서 징벌 45일 탔는데 징벌 운동장에서 마주치고 자기들 징벌 45일 받았다니까. 와. 나 출소해도 27일이나 남내하면서 지나감 사동 주임이 존나 좋아해서 가끔 불잡고 관구실에서 하루 종일 때리고 있을 때도 있었음. 연예인 얘기, 피해자 누구인지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 못함. 그런 거 물어보는 분위기가 아니었음. 안티프 젤질 노래 존나 좋아해서 계속 따라 부름. 여주가 밥 맛있는 편이었는데 메뉴 별로일 때는 사수한테 사수님 밥 이거 싫어입니까? 범죄와의 전쟁톤으로 장난치고 그랬음. 여주에서 식단 메뉴 중에 통수육 있었는데 사소가 다른 방 통수육 잘라서 조금 주고 나머지 승리한테 준 적 있음. 앞방에서 빵집이 아재가 불면이랑 무슨 닭무침 같은 거 해서 보내줬는데 살찐다고 안 먹음. 아침에 자기가 분리수거함. 설거지도 함.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과거 군대 동기썰도 또다시 재조명되었다. 이 글은 2020년 7월 대학생 커뮤니티 에타에 올라왔다. 제목은 우리 여단 승리썰이라는 제목이었고 대대에서 한 명씩 뽑아서 여단장님 앞에서 발표하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는 글로 시작되었다. 내 동기가 말 잘하는 애라서 발표 준비랑 다 해서 여단으로 갔는데 거기서 옆자리에 승리가 앉았다고 함. 승리가 막 주변에 어디 대대세요? 하면서 물어보고 어디 대대다 하면 아 그 대대 뭐 있고 뭐 하지 않나요? 하면서 그 대대가 뭐하고 뭐가 있는지 다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내 동기한테도 물어봐서 무슨 대대인지 알려주니까 우리 대대는 땡땡대대 하면서 모르는 눈치였다고 함. 그리고 발표를 하는데 승리는 연예인 출신이라 그런지 말도 잘하고 퍼포먼스도 잘해서 얘가 우승하겠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기억에 남는 대사는 시작하자마자 아, 이 마이크를 오랜만에 잡아보니까 많이 떨리네요 라고 했다고 하며 아직도 여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승리가 마이크 잡고 발표하는 거 찍힌 게 있다고 한다. 이에 댓글이 올라왔는데 님 저희 학교 에타에 승리 근황이 올라와서 몇 자 인용하여 전해드립니다. 저희 학교하고 한 명의 혈육이 승리랑 같은 군대 동기였는데 짬밥 잘 먹고 PX 갈 사람 물어보니까 조용히 손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승리의 근황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현재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은 승리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이른바 제2의 버닝썬을 구상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파장이 커지기도 했다. 2026년 1월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 영상에서 오혁진 기자는 제보를 근거로 승리가 자금 세탁 의혹 인물과 보이스피싱 관련 인물, 카지노 업계 인물들과 어울렸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밝혔다. 게다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간부들과 함께 파티를 벌였다는 말도 돌고 있다고 전했고 그래서 이는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사업 논의가 있었던 거 사니냐는 의심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특히 오혁진 기자는 캄보디아에서 사업성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있고 과거 논란이 됐던 클럽 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염두에 둔 거 사니냐는 제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다고 한다.
현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회장급 인물들까지 체포되면서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했고 현재 승리를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인물이 남아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더 놀라운 점은 지역별 온도 차이다. 일본에서는 아직 팬층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미지가 크게 무너진 상태이며 승리가 아닌 패배로 불리면서 조롱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동남아에서는 여전히 빅뱅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남아있어 그 지점을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태국을 중심으로 오가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편 승리는 지난해 캄보디아의 한 클럽 행사 무대에 올라 발언한 영상이 확산되며 다시 비판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승리는 캄보디아를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했고 지드래곤을 이곳에 데려오겠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국내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고 한다. 또한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 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의 배우로 거론된 프린스 기업 회장 천즈는 현지에서 체포된 뒤 중국으로 송환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승리와 프린스 기업 사이의 공식적인 사업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승리는 2019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큰 사회적 충격을 남겼고 팀을 탈퇴하며 연예계를 떠났던 인물이다. 이후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년 6개월의 형을 살고 2023년 2월 출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주장들이 사실로 드러날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의 감정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승리의 범죄자 조심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데뷔 8년차였을 때 승리는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에 휘말렸다. 2014년 9월 12일 승리가 포르쉐 911 터보 S를 몰고 강변북로를 달리다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인근에서 앞서 가던 벤츠 E클래스를 들이받았다. 그런데 이 사고로 벤츠 E클래스에 타고 있던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승리가 운전하던 포르쉐 911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어졌으며 9월 12일 경미한 출혈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라 귀가했다고 한다. 특히 의류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더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위험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음주운전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음주가 아니라고 해도 맨정신으로 과속과 난폭 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평소 운전 습관을 보여주는 장면 아니냐는 의견도 쏟아졌다. 이어 9월 25일 승리는 병원에서 퇴원했다가 다시 재입원했다. 그런데 일부 기사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표현하며 고열에도 일정을 소화한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승리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소속사 보도 방식과 일부 팬들의 반응이 오히려 여론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는 말도 나왔다. 이후 경찰은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알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승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게다가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속도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사고 당시 승리가 몰던 포르쉐는 제한속도 시속 80km를 넘어 시속 100km에서 110km 사이로 달렸다고 한다. 그런데 2019년 2월 27일 미디어오늘은 2014년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에게 YG 측이 1억 원을 건네 보도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스포츠월드 김 기자는 목격자 말을 인용해 승리가 음주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양측은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YG 측이 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마무리됐고 이후 김 기자가 1억 원을 받아 전세금을 갚는 데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김용호 기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현석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김용호 기자는 미디어오늘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두고 양측의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게다가 2019년 3월 13일 경찰과의 친분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도 다시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종훈 음주운전 사건을 맡았던 곳이 용산경찰서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경찰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됐다. 이어 2019년 3월 18일 승리는 인스타그램에 올려둔 경찰 제복 사진을 삭제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은 2014년 교통사고 시점과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올라온 사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사진을 갑자기 삭제한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다. 무엇보다 1660여 개 게시물 중 버닝썬 사건 이후 승리가 삭제한 사진은 해당 사진이 유일하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 커졌다고 한다. 또한 김세정을 술집 여자 취급한 대대적인 사건도 있었는데 짠내투어 중국편에 출연한 승리가 구구단의 멤버 세정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술을 따를 것을 권유하는 장면이 논란이 되었다. 승리는 지금 남자가 5명 있다. 그 사람의 위치, 인지도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만 봤을 때라며 세정에게 술 따르기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승리는 남자 5분은 앞에 잔을 다 비워주시라며 맥주를 세정씨가 갖고 있다가 남자 5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 따르라이라고 방법을 알려줬다. 위에 방송 화면 캡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송에 적응 잘하기로 유명한 세정은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승리의 이러한 요구는 충분히 무례한 행위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또한 10월 10일 짠내투어에 대해 양성평등 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법정 제재를 의결하고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행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로 하여금 남성 출연자에 대한 호감 표현의 수단으로 술을 따르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짠내 투어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하고 전체 회의에 상정하며 TVN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 자체 심의에서도 해당 내용의 성희롱으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당했음에도 그대로 방송한 점, 사회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제작진의 성평등 감수성 부재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쳤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갈 때까지 간 빅뱅 승리를 보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 아마 예전에 빅뱅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 마음이 뭔지 알 거다. 앨범 나오면 바로 사러 가고 콘서트 티켓팅 하려고 손 떨면서 클릭해 본 적이 있다면 더 그럴 거다. 특히 무대 위에서 밝게 웃는 모습 보면서 그냥 이유 없이 응원하게 됐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복잡해진다. 실망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괜히 내가 보낸 시간까지 가벼워진 느낌이 들 거다. 2014년 사고 났을 때 처음엔 아니겠지 싶었을 거다. 음주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과속 이야기 나오고 영상 퍼지고 말이 엇갈리는 걸 보면서 점점 마음이 식어갔을 거다. 그래도 그때는 철없던 행동이겠지 하고 스스로 넘겼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버닝썬 사건이 터졌을 때는 다르다. 뉴스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설마 아니겠지 하다가도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또 의혹이 더해지면서 배신감이 쌓인다. 팬이었기 때문에 더 믿고 싶었을 텐데 그 믿음이 무너질 때 오는 허탈감은 생각보다 크다. 출소 후에는 최소한 조용히 지내길 바랐을 거다. 그런데 해외 활동 이야기 나오고 클럽 행사 영상 돌고 사업 이야기까지 들리면 솔직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아직도 빅뱅 이름이 같이 언급되는 게 불편하고 예전 무대 영상이 떠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좋아했던 만큼 실망도 커진다. 그래서 이제는 응원 대신 거리 두기를 선택하게 되고 그냥 조용히 잊히길 바라는 마음까지 생긴다. 한때 그렇게 응원했던 사람이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변화라는 걸 스스로도 느끼게 될 거다.